전국의 텃밭 농부님들, 그리고 가드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우리는 손수 기른 아삭하고 맛있는 오이를 수확하는 계절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건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혹시 이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농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흔한 플라스틱 컵, 최신형 모종 트레이, 아니면 친환경적인 피트포트,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에서 흔히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모종 90%까지 망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옵션을 모두 비교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작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될 핵심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기에 모종을 키우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왜 오이 모종 키우기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냥 씨앗을 땅에 던져 놓아도 되지 않나요? 오이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우리나라 기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노지직파 직접 심기로는 충분히 자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엔 여름이 너무 짧습니다. 모종 재배 방식은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우리는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작물에게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미래의 오이에게 첫 번째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용기의 부피, 재질, 형태에 따라 뿌리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아시다시피 뿌리야말로 식물 전체의 건강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기초입니다. 공간 부족, 이식 시 뿌리 손상, 혹은 부적절한 수분 관리 같은 이 단계의 실수는 결국 약한 성장과 저조한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컵, 트레이, 피트포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해 농사의 성공을 결정짓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주자, 바로 이 흔한 플라스틱 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중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선택지일 겁니다. 생활용품점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요구르트나 요거트, 아니면 흔히 쓰는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가격과 접근성입니다. 수백 개의 모종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인 용기들이 가게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장점은 용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200ml짜리를 쓰고 모종을 조금 더 오래 키울 계획이라면 500ml짜리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크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농사 초보자에게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각 새싹이 얼마나 많은 흙과 영양분을 얻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특히 공간을 좋아하고 뿌리 생장이 빠른 오이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모종판 트레이의 셀에서는 금방 좁아지기 마련인데 플라스틱 컵은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숨겨진 또 하나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초보 가드너에게는 이 장점이 특히 유용하죠. 바로 투명한 플라스틱 컵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말 그대로 뿌리 시스템의 성장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얀 잔뿌리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뿌리가 흙덩이를 감싸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귀중한 정보입니다. 모종이 언제 비좁아져서 옮겨 심을 때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겉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바로 옆에 흙이 충분히 축축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죠. 화면에 비교 화면을 상상해 보세요. 불투명한 컵에서는 뿌리의 상태를 그저 짐작만 해야 하지만 투명한 컵에서는 모든 상황이 손바닥 보듯이 명확합니다. 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피하게 도와줍니다. 흙덩이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옮겨 심는 실수, 그리고 뿌리가 바닥에서 꽉 막혀 공간 부족으로 고통받는 너무 늦은 이식 시기 말입니다. 그러니 투명 플라스틱은 모종을 위한 당신만의 개인용 엑스레이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왕국에도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심각한 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99%의 경우 우리가 구매했거나 재활용하는 용기에는 물 빠짐 구멍, 즉 배수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게 되면 용기가 순식간에 작은 늪지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오이 뿌리는 대부분의 작물처럼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흙이 너무 축축해지면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종이 죽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소위 잎고병, 즉 검은 줄기 썩은 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컵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은 송꽃, 못 혹은 인두 같은 도구를 준비해서 컵 바닥마다 서너 개의 구멍을 직접 뚫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앉아서 수백 개의 컵에 하나하나 단조롭게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만약 이 작업을 잊었거나 구멍을 너무 작게 뚫었다면 단 한 번의 부주의한 물주기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손상입니다. 오이는 정말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뿌리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컵에서 흙덩이를 온전히 훼손 없이 꺼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컵을 주무르고 두드리고 심지어 칼로 흙을 억지로 파내려고 시도하게 되죠. 바로 이 순간 식물의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 아주 미세한 흡수 뿌리들이 필연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식물을 꺼내는 순간 흙덩이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하얀 실 같은 뿌리가 노출됩니다. 오이에게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이식하고 나면 오이는 손상된 뿌리를 회복할 때까지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성장을 완전히 멈춥니다. 식물은 시들고 잎은 누렇게 변하며 결국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곧 미래 수확량의 일부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딱딱한 컵은 이처럼 까다로운 오이 재배에 있어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또 하나의 실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입니다. 창틀이나 선반에 둥글게 놓인 화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화분들 사이사이에 사용하지 못하는 틈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식물이 고작 10개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종을 50개나 100개 키운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1제곱센티미터도 아쉽습니다. 특히 창틀 공간이 한정된 도시 아파트에서는 더욱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육묘판에 반듯한 사각형 셀줄과 그 사이에 공기를 품고 무질서하게 배치된 둥근 컵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육묘판을 사용하면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식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종이 자라 더 많은 빛이 필요해질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둥근 컵에 있는 식물들은 서로 빛을 가리기 시작하고 결국
웃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 듬성듬성 배치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모종 트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종 트레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작은 컵 모양의 셀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하나의 블록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보통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며 6구짜리부터 169짜리까지 아주 다양한 크기로 나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입니다.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표준 트레이 하나에 수많은 모종들을 각각의 독립된 집처럼 분리된 셀에 심을 수 있죠. 이는 대규모로 모종을 키우는 농가뿐만 아니라 베란다나 창가 공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완벽한 해법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마치 똑같은 식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렬로 늘어선 듯한 모습이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모습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심어놓은 작물들을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게 해줍니다. 트레이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바로 작업의 편리성입니다. 전체 구조물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 혹시 묘를 햇빛 쪽으로 돌려줘야 할 때가 있나요? 그냥 트레이 전체를 잡고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식물들을 베란다에 내놓고 순화 단련시켜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작은 컵을 옮길 필요 없이 한 번에 50개 정도의 모종을 동시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게다가 모든 식물들이 완벽하게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즉, 토양의 양, 물 주는 방식, 관수 패턴, 햇빛의 양이 전부 같습니다. 이 덕분에 모종들은 아주 균일하게 선두주자나 뒤처지는 개체 없이 고르게 자라납니다. 얼마나 편한지 상상해 보세요. 트레이 전체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물이 모든 셀에 균일하게 분포됩니다. 특히 식물이 많을 때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일일이 각 컵의 습도를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컴팩트함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각 셀 구멍에 담을 수 있는 흙의 용량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구멍이 큰 모종판이라 해도 흙 용량은 100에서 150ml를 넘기기 힘들죠. 성장 속도가 빠르고 뿌리 시스템이 강력한 오이에게는 이 정도 양은 정말 치명적으로 부족합니다. 뿌리가 순식간에 꽉 차면서 남아있는 공간을 모두 차지해버리고 결국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영양분이 부족해져 잎이 노랗게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용량으로는 모종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본잎이 두세 장 나올 때까지만 가능한 수준이죠. 그 이후에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식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종판은 가장 초기 단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날씨 문제 등으로 인해 이식 시기가 늦어진다면 여러분의 모종은 시들거나 웃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심각한 단점은 첫 번째 문제에서 이어지는 건데 바로 흙이 너무 빨리 마른다는 겁니다. 흙의 양이 적으면 당연히 큰 컵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마르죠. 특히 난방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고 따뜻한 아파트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흙의 습도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아침에 물을 줬는데 저녁에는 벌써 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해가 잘 드는 날 딱 한 번만 물 주는 것을 놓치면 연약한 오이싹들은 말 그대로 타버리듯 돌이킬 수 없이 시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애지중지 키우던 모종들이 전부 생기 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
이는 텃밭 가꾸는 사람에게 고도의 절제력과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물은 자주 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흙이 진흙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작은 모종 포트에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건 넓은 컵에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식물에게도,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주인에게도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되는 셈이죠. 다시 모종을 옮겨 심는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트레이 모종판 위에 셀구멍, 은, 흙덩이, 뿌리볼을 빼내기, 쉽게 여권추형, 잘린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트레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보통 얇고 유연합니다. 밑에서 뿌리볼을 밀어 올리려고 하면 셀벽이 변형되면서 오히려 흙과 뿌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식물이나 뿌리볼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빼내는 건 정말 어렵죠. 자주 뿌리볼은 손에서 맥없이 부서지기 일쑤고 결국 일반 포트컵에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뿌리가 손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재배자들은 아예 셀을 잘라내기도 하는데 이러면 다회용 트레이가 일회용이 돼버리죠. 물론 바닥이 밀리는 구조의 트레이도 있지만 이건 가격대가 훨씬 높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엔 편해 보일지 몰라도 오이 등 모종을 트레이에서 옮겨 심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방법인 피트포트와 펠릿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이상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첨단적인 해결책으로 홍보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바로 모종을 옮겨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종을 포트째 그대로 흙에 심는 방식입니다. 제조사들은 포트벽이 땅속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뿌리가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식물에게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활착률은 100%라는 겁니다. 그냥 구덩이를 파고 모종이 담긴 포트를 넣은 다음 흙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완벽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뿌리는 자신이 이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런 방식은 그 단순함과 식물에 대한 배려 덕분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섬세한 오이 뿌리처럼 약한 뿌리를 건드릴까봐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 피트포트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피트포트에 얽힌 가장 큰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쉽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피트포트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재배 관리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포트를 사용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씨앗 전체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포트벽은 압축된 피트 상토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은 마치 윅심지이나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포트 자체가 수분을 굉장히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그 결과 포트 내부의 흙은 그냥 빨리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일반 플라스틱 포트나 트레이보다 훨씬 빠르죠. 포트 표면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포트 자체가 내부의 모든 수분을 빨아내어 뿌리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물 주는 타이밍을 단 한 번이라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는 죽은 모종이 들어있는 완전히 말라버린 피트 벽돌을 얻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화분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물을 너무 지나치게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톱은 벽이 지속적으로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면 이는 곰팡이와
각종 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아주 흔하게 화분 표면에 흰색, 녹색 혹은 심지어 검은색 곰팡이 포자가 생기죠. 이 곰팡이는 겉으로 보기만큼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 균은 흙과 작물 자체로 번져서 이미 언급했던 잘록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기 흉한 곰팡이로 뒤덮인 화분들이 창틀에 가득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 모종의 건강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곰팡이와 싸우려면 살균제 처리, 습도와 온도 조절, 그리고 충분한 환기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피트 화분의 사용이 간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트모스 화분을 사용하는 텃밭 재배자들의 90%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흙 속에 심은 화분벽이 분해되지 않는 문제죠. 제조업체들은 화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피트모스 성분에 종이나 접착제를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벽이 너무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단단한 모종을 땅에 심으면 그 벽들이 한 계절 안에 전혀 분해되지 않습니다. 뿌리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단단한 장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이 뿌리는 이 단단한 벽에 부딪혀 바깥쪽의 영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뿌리는 안쪽으로만 자라면서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치게 됩니다. 식물은 이 피트모스 컵 안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있게 됩니다. 주변 흙에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시들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결국 형편없는 수확량을 내거나 심지어 고사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가을에 파낸 식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끝내 화분 벽을 뚫지 못한 채 갇혀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종을 심기 전에 피트팟 상토포트, 을물에 완전히 적셔줘야 합니다. 물에 흠뻑 젖어 충분히 흡수할 때까지요. 만약 마른 상태의 포트를 그대로 심게 되면 오히려 주변 흙의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식물을 가뭄에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많은 베테랑 텃밭 가꾸기 전문가들은 심기 직전에 포트의 바닥이나 벽면을 조심스럽게 칼로 그어주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뿌리 손상 없는 이식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수직으로 몇 군데 칼집을 내거나 아래쪽 테두리를 살짝 뜯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탈출할 비상구가 생겨나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종을 심을 때 포트의 윗부분이 절대로 흙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흙 위로 튀어나온 포트 가장자리는 마치 심지처럼 작용하면서 표면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결국 전체 뿌리 덩어리를 말려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피트포트 자체의 품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시중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성분과 밀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렴한 제품들은 보통 판지가 많이 섞여 있고 벽이 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뿌리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단단한 포트들입니다. 반면 더 비싸고 품질 좋은 포트들은 고급 피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포트들은 섬유질이 많고 더 성글어 통기성과 배수성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흙 속에서도 훨씬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대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반드시 검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포트를 직접 만져보세요. 판지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가볍고 약간의 공극이 느껴져야 합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포트를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는 겁니다. 품질이 좋은 포트는 물에 젖으면 부드러워져서 손으로 쉽게 찢어지지만 불량 포트는 형태와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토 펠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토 펠렛은 원반 모양으로 압축된 피트 2탄, 배양토를 얇은 그물망 안에 넣은 것입니다. 물에 불리면 펠렛이 부풀어 올라 흙이 담긴 미니 용기로 변합니다. 흙을 만지거나 용기에 채울 필요가 없으니 매우 편리합니다. 모든 과정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 펠렛은 씨앗, 특히 가격이 비싸거나 까다로운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이상적입니다. 뿌리가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배양토 안에서 잘 발달합니다. 여기서도 모종 포트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덜합니다. 펠렛의 형태를 잡아주는 이 망사 그물망 역시 뿌리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생분해된다고는 하지만 오이처럼 섬세한 뿌리에게는 이 망이 너무 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펠렛에서 모종을 옮겨 심을 때에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그물망을 조심스럽게 잘라주거나 완전히 제거해 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피트컵 혹은 상토 포트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특히 이식 스트레스에 극도로 민감한 작물을 키우거나 혹은 매우 세심하게 관리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피트포트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꽃이나 특별한 이국적인 식물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이 재배에 있어서는 제 경험상 얻는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화분 자체가 품질이 좋아야 하고 물 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과습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땅속에서 제대로 분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잘못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보 텃밭 재배자에게는 피트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단호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확률과 그 결과에 실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피트포트는 경험이 많고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숙련된 정원사를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비교한 내용을 중간 정리해 봅시다. 먼저 플라스틱 컵은 저렴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부피 조절이 쉽고 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갈이할 때 뿌리를 손상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모종 트레이 카세트 등은 콤팩트하고 관리하기 편리하며 식물들이 균일하게 자라지만 흙의 양이 적어 금방 마른다는 단점이 있고 결국 뿌리 손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트포트는 이론적으로는 스트레스 없이 이상적인 분갈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분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가장 변덕스러운 방식입니다. 게다가 분해되지 않는 껍질 속에 뿌리가 갇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방법에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적용되는 완벽한 방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이 모종을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이제 여러 방법의 장점만 모으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뿌리 손상 없는 옮겨심기 기술인데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건 평범한 플라스틱 컵이지만 약간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예 밑바닥이 분리되는 특수 모종 포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컵에서 식물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흙덩이 뿌리볼을 완벽하게 보존한 채 그대로 더 큰 용기나 땅에 조심스럽게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하기 위해 위쪽 지름보다 밑 지름이 살짝 좁은 요거트나 푸딩 컵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컵을 이식 전에 한쪽 면을 미리 잘라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컵을 심을 구멍에 넣고 플라스틱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거나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차에 식물은 그 자리에 완벽하게 남게 되죠. 이 방식으로 우리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식 스트레스 해소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까다로운 오이를 위한 황금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조사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친환경 피트포트가 사실은 오이 모종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분의 단단하고 분해가 잘 안 되는 벽이 바로 뿌리를 억압하는 감옥이 되어서 초보 텃밭 농부들의 수확량 대부분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씨앗 트레이 카세트는 초기 공간 절약에는 좋지만 금방 뿌리가 찰 정도로 좁아집니다. 반면 오래되고 친숙한 플라스틱 컵은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수 구멍을 확보하고 뿌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흙재 옮겨 심는 정식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검증된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되지 않은 뿌리 시스템입니다. 이를 보장해주면 오이는 싱싱하고 향긋한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보답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시청자님들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다른 텃밭 노하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바뀌었나요? 내년에는 어떤 용기에 모종을 키우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